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구전설화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3년여 동안 지역의 구전설화를 모았더니 무려 3천여 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설화를 주제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주택. 집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일명 각시바위. 여기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오매불망 각시를 바라보는 서방바위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들 바위에 얽힌 옛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구전설화를 수집 조사한 결과 보전 가치가 있는 것만 3,334건, 동식물과 지명, 풍속, 귀신이나 도깨비 등 소재와 주제도 다양합니다. 그 달을 건져서 떡이 되면 극락을 간다. 아이고 여가 맹당 짤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혹은 이러면서 너희놈들 나가 살았다라고 일어났겠냐 그놈들이. 고흥군은 모든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1층,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설화문학실에는 고흥 전역에서 발굴해낸 구전 설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독특한 캐릭터로, 이야기는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 같은 구전 설화를 중심으로 지역과 마을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매년 10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런 자료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설화 산업의 정말 본고장이 고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역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구전 설화. 이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의 무궁무진한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여수시 오림동 버스터미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운전자와 승객 등 3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불타는 소리가 났다는 터미널 회사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인 광양제철소가 기가스틸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광양제철소는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도 10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고급 강제인 기가스틸 고도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 톤 규모의 기가스틸 전용 생산 라인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초 냉연 공장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기가스틸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 중 절반가량이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임대 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이미 5년 전에 만료된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가 전문 임대사업자인 전기산업에 분양권을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기산업 쪽에서 이제 적격 부적격을 문자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려줬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적격, 당신은 부적격. 입주민들은 부적격 통지를 받기 전 우선 분양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산업은 입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분명히 공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타이핑 한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다 내용 설명해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입주민들은 해명 자료를 가지고 찾아갈 때마다 부적격 사유가 바뀌는 등 전기산업이 분양 전환을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뭘 많이 갖다 댔어요. 저한테 없는 주택을 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전입을 늦게 했다고. 그냥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저한테 내린 건 2013년 9월 30일 이후에
여기 아파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이르는 200여 가구. 분양 전환 약속을 받고 들어왔더라도 중간에 입주했거나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가구는 모두 분양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초에 입주한 사람이 집을 반납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부적격이래요. 최초에 입주를 하지 않아서. 현재 그 무주택이면 이제 거의 다 우선 분양 받았어요. 선착순 모집이면 이제 당시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다. 그 임대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전기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두 말고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현재 부적격으로 판정된 세대의 경우 우선 분양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 입주민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동부 지역 79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지역별로는 여수 27곳, 순천 24곳, 광양 12곳, 고흥 16곳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어제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히고 어린이 테마파크, 중마 금호권역 해변공원 조성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달인 정연복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 영암, 해남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어 지역 경제 회복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추가 신청지는 6개 지역 8개 지자체입니다.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과 거제, 그리고 통영 고성입니다. 지난달 말 현장 실사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해남을 한 차례 더 현장 방문합니다. 목포, 영암과 달리 해남군의 조선산업 연관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실사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관련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계장관 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 늦어도 5월 25일 전후에는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분야뿐만 아니라 대체산업 등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의 지원 신청 규모는 4조 4천억 원으로 올해는 이중 시급한 15개 사업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 전남도는 추가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주력 업종인 조선업의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4월의 꽃이 모란이라면 5월의 꽃은 작약입니다. 크고 탐스러워 한박꽃으로도 불리는데요. 전남 장흥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작약 재배지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볼 때 정남쪽에 해당하는 장흥군 용산면 송전리. 야트막한 구릉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붉고 하얀 꽃과 은은한 꽃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란꽃이 지고 나면 핀다는 화사한 작약꽃이 만개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와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꽃도 알록달록 예쁘게 피고 향기도 좋고 또 오고 싶어요. 색색이 어우러진 작약꽃을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봄에서 이렇게 여름 지나가는 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작약 재배단지는 축구장 4개 면적보다 큰 3만 3천여 제곱미터로 단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약초 특구로 지정된 장흥에서 약용 작물로 작약이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20여 년 전.
지금은 면적이 40만 제곱미터로 늘어서 전국적인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약이 종전에는 십전 대보탕에 들어가는 주 재료로 쓰였는데 현재는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벼농사보다 소득이 5배 이상 높은 작약은 탁월한 약성으로 수입산과 경쟁에서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의 절반에 그치고 경관용이나 화훼용으로도 시장이 커지면서 작약이 고소득 틈새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